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또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이 일에 우리 부모님이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기질과 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기질 그래프 한번 나눠드렸는데 보셨죠? 그때 9가지 요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질이 4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큰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수능성 기질이 있고, 억제성, 지속성, 민감성 기질. 4가지 기질이 있고, 또 이 4가지에서도 세분화돼가지고 총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능성 기질. 이제 가장 무난하게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는 아이들이죠. 앞에 이제 표에서 보면, 이제 규칙성이 이제 좋은 아이들이에요. 규칙성이 좋고, 주의력도 나쁘지 않고, 규칙성은 이제 삶의 리듬, 생활 리듬이 일정하고, 패턴이 이제 일정한 아이들, 불규칙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집단에 갔을 때에도 그 집단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룰을 잘 따르고, 따르는 것들이 이렇게 수월한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적응성도 좋아요, 이 친구들은. 적응성이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수능성 아이들은 규칙성과 적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로로 길게 이렇게 그려져요. 세로로 길게 그려지면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활동성이 낮은 아이들은 좀 가늘게 나오고 그런 패턴을 그리게 돼요. 자, 이 아이들은 규칙성과 적응성이 높은 반면에 민감성과 반응 강도는 낮아요. 민감하다는 말은 어떤 외부의 자극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또 반응하는 그 어떤 정도도 높지 않은, 봤을 때 되게 순하다 보이는 아이들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아래로 긴 모양이 나오게 돼요. 스스로 규칙과 생활 리듬 유지할 수 있는,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고, 뭐 밥도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챙겨서 먹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말하고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적응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상황은 이제 뭐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이제 단체 생활을 한다든지 뭐 교회로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환경에 이제 잘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럼 적당한 욕구 수준이 이제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구, 뭔가 하고 싶다. 뭐 생리적인 욕구도 해당이 되고 또 환경적인 욕구도 해당이 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해당이 되고 이런 욕구의 수준이 적당한 수준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이 상황을 봐가면서 적당히 자기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상황을 봐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은 그 상황을 딱 보고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해요. 조절하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요런 아이들이 수능성 기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세로로 길게 나오죠. 제일 왼쪽 거는 이제 수능성 기질인데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성이 낮은 수능성 기질. 활동성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욕구가 되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 요 밑에 요 부분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적응성하고 접근성. 어떤 사회, 어떤 집단, 단체에 들어갔을 때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능력도 좋고, 접근성은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이런 접근성도 좋은 아이들. 사회성이 높은 수능성 기질 아이들은 세로로 길면서 밑에가 이렇게 넓게 나오는 타입을 보여주고,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은 요 밑에가 이렇게 올라가 좁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제 수능성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성 기질에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순한 것과 둔감한 건 좀 다르거든요. 수능성 기질에서 활동성, 욕구가 좀 낮고, 그 다음에 민감성이 좀 낮고, 반응 강도가 낮으면 약간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딱 보면 너무 조용해.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혼자 잘 있어. 자, 근데 이제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3세 정도가 되면 이제 나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막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약간의 어떤 자기의 요구 사항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수동적이거나 자극에 이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이제 요렇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괜찮냐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몇 개월째는 어떤 행동을 하고 몇 개월째는 뭐 배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외부 자극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수능형인데 부모가 둔감한 양육자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지. 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적절한 시기 때 애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애가 되게 조용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만두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해줄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억제성 기질은 뭐냐면 이제 그래프가 좀 다양해요. 특별한 이제 패턴이 없는데 한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요 쏙 들어간 부분이 반응 강도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반응의 강도,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표현하는 게 좀 적고 민감하게 뭘 느꼈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좀 적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활동성에 비해서 적응성은 좀 낮게 나오고 자극에 비해 가지고 반응 강도는 낮게 나오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억제성 기질. 근데 억제성 기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감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이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마음이나 행동을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아를 조절하는 아이들이에요. 조절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억제라는 말이 뭐냐면은 감정 또는 욕망, 충동적인 행동들을 억눌러서 그치게 하는 것. 무조건 막 발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억제성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욕구 억제성.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막 달려들지 않고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걸 했을 때 지금 이 환경에 적절한가? 이런 걸 따져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해,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럼 이제 얘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축구 시합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공격수로 나섰을 때 내가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제 이 팀의 승리에 누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니까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지금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실력 발휘를 못할 것 같은 거지. 그러면은 그럼 난 다음에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음에 할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욕구 억제성. 활동성은 높은데 이제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응하면 되는데 유연하게 그만큼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접어놓는 거죠. 그럼 정서 억제성은 뭐냐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옆에 누가 이렇게 자꾸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표출을 하면 되잖아요. 수능성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은 화가 난 만큼 적절하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난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속성 아이들은 막 폭발하는 거죠, 이제. 억제성 아이들은 화가 났는데 표현을 안 해. 왜냐하면 이걸 표현하면은 저 친구도 좀 기분이 좀 그렇고, 제가 불편해지는 걸 보는 내 마음도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얘는 기질이 그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가 말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주장한 것보다 이렇게 상황이 불편해지는 게 더 불편한,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고 숨기거나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성은 높은 반면에 이걸 표출하는 반응의 강도는 낮은 아이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반응의 강도는 좀 낮아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겁이 많고 대담하지 않은 게 아니고 조심성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막 접근하거나 그냥 달려들거나 이렇게 맹목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새로운 게 왔어.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은 바로 막 이렇게 막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설명서도 보고 옆에 친구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억제하고 억압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억제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의식한 다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는, 누르는 거죠. 근데 억압은 뭐냐면은 하고 싶어서 했더니 혼났어요.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안 좋네 하는 걸 느껴가지고 어떤 경험이나 외부 강압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구 억제성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축구를 하고 싶은데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참여하기가 좀 꺼려져 가지고 참았어요. 그럼 부모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죠. 야, 가서 해 그냥 뭐 어때 그냥 하면 돼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고 이제 얘가 안 하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 하면은 그럼 누구누구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참여되지가 않는구나. 뭐가 문제야? 그럼 얘가 얘기하겠죠. 내가 지금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은 아빠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연습을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얘는 욕구를 표출하고 싶어. 근데 참았단 말이에요. 그럼 참은 욕구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출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도 될 수 있다는 그걸 갖추게 해주는 거지 이제. 그걸 만들어주면 얘가 다음에 참여해서 자기 욕구도 충분히 표출을 하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정서 억제성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생각이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 화나면 화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이제 그 아이 감정을 저번에 감정 코칭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편했구나, 화가 났었구나. 공감만 해줘도 이 아이들은 풀리거든요. 그럼 지속성 기질은 뭐냐면 이제 하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게임을 한다 하면 이제 게임을 막 주구장창 하려고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이 지속하려 의지가 되게 강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주의력은 뭐였냐면은 내가 좋아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주의 집중력이고, 지속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끌리는 것을 몰입하는 거죠. 활동성이 높고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이제 많은데, 얘네들은 이제 좋고 싫으면 분명해요. 활동성이 좀 낮고 억제성인 아이들은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뚜렷해. 나는 이거, 저건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만 그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쨌든 말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약국 오면 이제 막 바닥에 눕는 아이들. 사줘. 엄마가 이제 어제 샀잖아. 오늘 또 살 수는 없어. 뭐 그리고 지금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민폐다. 안 통해요. 막 끝까지 이제 우기는 아이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좋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뭔가에 몰입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띌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내향적 활동성은 높은데, 접근성,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막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이제 혼자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지속성이 이렇게 높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 중에는 책이나 이런 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주 이제 그 지식에 막 통달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접근성이 낮고 주의력도 낮고 지속성은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에는 되게 소극적이면서 또 이제 주의 집중력도 되게 떨어지는데 지속성만 높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약간 자폐 성향이 있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폐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관계가 안 돼요. 관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또 있어. 그럼 이거를 하려고 고집을 되게 막 피워요. 주변의 상황은 이제 얘가 전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속성 기질의 그래프는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하죠. 여기가 지속성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활동성이 높고 지속성이 있는 아이들. 막 이제 되게 욕구가 많으면서 지속성인 아이들. 그다음에 활동성 좀 낮은 지속성 아이들. 여기 이제 사회성이 높은 지속성 아이들. 여기 이제 아까 자폐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에요. 사회성이 낮고 지속성 높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좀 관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들었을 때 공룡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애들 보면 이제 공룡 이름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공룡들 다 외워요, 막.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이름을 막 줄줄 외우면서 공룡에 대한 책들, 또 공룡 장난감 이런 것만 막 좋아하고 막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같이 놀았을 때에도 그럼 이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놀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공룡 이름만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관심이 없는데 혼자 막 만지고 탐색하고 또 이제 그 아이는 별로 관심 없는 공룡 이름 그 공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이제 공룡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보다가 한글을 익혔어. 이제 그 공룡에 대한 걸 알고 싶어가지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한글을 익히게 되고 또 공룡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공룡이 살았던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 환경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뭐 지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식도 함께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게 된 이런 재밌는 것들을 주변 사람 공유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아이들. 그냥 둘 다 지속성인데 조금 다른 거죠. 첫 번째 아이는 지속성이 있으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고가 확장이 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고 외우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 두 번째 아이는 공룡을 봤는데 공룡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지속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발전하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욕구의 충족, 또 자기가 뭔가 원하는 목적 달성에 되게 의지가 되게 강해요. 전투적으로 막 임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능력이 강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아까 그 9가지 요소 중에서 너무 부족해지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걸 좀 보완해주고 또 이 아이의 강점인 한 부분에 막 파고드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면은 이제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욕구가 건강한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민감성 기질은 이제 그래프에서 요 자극의 민감도도 높고 여기에 대한 반응도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쟤 되게 예민하다 느끼는 아이들. 민감하게 되게 느끼기도 하면서 이걸 표출하는 것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성은 되게 높은데 어떤 규칙성은 되게 떨어지는 거죠. 또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좀 낮게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늘 짜증이 나 있어요. 모든 게 자기를 자극하는 거죠, 이제. 냄새도 자극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자극이고, 들리는 것도 짜증이 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하면서, 또 감정의 어떤 변화도 되게, 그 폭이 되게 크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변화됐을 때 이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게 민감하게 막 반응을 표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일단은 진정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허용하게 되든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타협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 민감성 기질.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그 민감도가 높고 반응의 강도도 높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기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기질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육아하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6가지 역재성 기질인 아이 중에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를 만약에 키우는 부모님이다 했을 때,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는 건 요령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이런 기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가를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순서를 밟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예를 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활동성은 높은데 억제성 기질인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 억제성 기질 아이들은 수능상은 좀 비슷해요. 규칙을 잘 따라요. 또 자기가 소속된 그런 집단, 환경에 적응을 잘 해나가요. 순조롭게, 유연하게 잘 적응을 하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반응의 강도, 자기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감정 표현은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활동성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 욕구는 되게 커요. 뭘 잘하고 싶고, 또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잘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둔하지 않은 아이들.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또 잘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아까 이제 축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축구를 딱 하는 상황을 딱 봤을 때, 내가 저 팀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처럼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욕구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규칙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신을 조절하고 지금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걸 싫어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능성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억제성하고 수능성이. 적응성이 이제 보통 수준. 그러니까 활동성이 이제 높은데, 이 자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내가 가진 역량만큼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거지. 그 상황을 많이 배려를 하고,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응성이, 보통이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자기 활동성보다는 낮아요. 자기 욕구만큼 적응성이 이제 그만큼 받쳐주면은,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서 할 텐데, 이게 조금 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욕구는 있지만, 이거를 그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써놨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아이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안아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안아주세요라고.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가 지금 일하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수능생 아이들은 엄마 힘들겠네. 그래도 안아줘. 나 지금 안고 싶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라 하냐면은 엄마가 일하고 들어왔어. 엄마가 일하고 지금 되게 피곤하겠다. 그러면 지금 안아달라 하면은 안 되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안아달라 얘기를 했어.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열이 많이 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 저기 이렇게 안는데 꽉 안지를 못해. 안으면서도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이 나니까 안으면 더울 텐데. 딱 안았는데 엄마가 안으면서 좀 덥다는 느낌을 만약에 엄마가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지 이제.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자극에 대한 민감성은 이제 보통이거나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예민한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감각적으로 발달해 있고 많은 걸 느끼는 이제 아이인데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화가 나는데 화가 난 거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걸 표현했을 때 불편할까 봐.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냥 수능생 아이들은 특징이 자기가 그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하든지 아니 만약에 표현을 못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이걸 충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 자기 욕구만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은 혼자 놀이를 또 막 해요. 이제 자기가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 채우는 거지 이제. 그런 놀이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달래는 경향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모으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캐릭터 같은 걸 모은다든지 뭐 레고를 모은다든지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내 방이니까 이제 들어오지 마. 내 물건 뭐 손대지 마. 여기 내 영역이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은 그 밖에 나가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와요. 왜냐면 이제 자기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원하는 걸 한 게 아니고 계속 뭘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자꾸 뭔가 양보해야 되고 나를 억누르고 참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득 담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집에서만큼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제. 집에서만큼은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침범당하지 않고 여기서만큼은 내 걸 표현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이제. 또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직성이 안 풀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축구 얘기할 때에도 얘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 한 거를 두고 뭘 한다든지 뭐 괜찮다 한다든지 이걸로 안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잘 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시키는 거지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가서 해라 하면은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는 거지 이제. 그럼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고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를 억제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족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이라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자, 욕구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이제.
뭔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극들에 대해서 좀 약간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들어주네, 이러면서. 소리, 뭐 냄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고 싶은데 이게 아닌 게 왔어. 그러면은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래 되는 거죠. 뭔가 여기서는 만족감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왔기 때문에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억제했던 정서를 이완할 수 있는 이제 활동. 밖에 나가서 막 참고 왔어. 계속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던 것들이 좀 풀어내고 싶은데 풀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각적인 활동.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여준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해준다든지 그럼 이제 이 감각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또는 아이들이 촉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라임 같은 걸 만드는 걸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이걸 만지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가슴 만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여기 속하는 이제 그걸 만짐으로써 이제 자기 어떤 만족감을 얻는 거죠.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안전의 욕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만큼은 날 억제하지 않고 좀 드러내고 싶어. 표현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공간이죠. 그런데 밖에 사회적 공간에서는 자기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방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자기를 표현해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자기 방도 좋고, 아니면 어떤 영역도 좋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소유물을 갖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정해줄 것은 뭐냐면은, 이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만큼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정해주면은 얘네들은 잘 들어요. 그 다음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충족.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나한테 좀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 또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정의 그 욕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쉽게 말을 안 꺼내요. 순응성 기질 아이들은 말을 꺼내요. 엄마 왜 요새 나 안 안아줘? 왜 뽀뽀 안 해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말 안 해. 그냥 참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소극적인 반응을 조금 해요. 뭐 지나가면서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부모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징그럽게 뭘 안아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질임을 알고 있고 애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리 와봐 안아줄게. 이렇게 안아준단 말이에요. 안아줄 때 이 아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상대편을 또 생각을 하면서도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안길 때도 보면은 편안하게 안 안겨요,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거북한 듯한 그런 자세로 안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아는 부모가 있으면은 애를 꽉 안아주겠죠, 그대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아이들은 많이 억제를 하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제 뭔가 불합리한 상황을 당했어요, 얘가. 근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준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자존의 욕구, 이게 이제 뭔가를 잘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뭘 하면은 되게 잘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은 어떤 결과,
또 자신에 대한 평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시험을 보게 되면 얼마 몇 점 받았냐, 또 저 친구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뒤처지지 않는가, 또 경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만약 이런 아이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엄마가 왜 너는 쟤보다 못했냐, 왜 점수 이거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게으른 아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어.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 얘가 지금 제일 마음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일은 뭐냐면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했잖냐. 그러면 충분해. 그러니까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기질에 대한 책을 여러분이 좀 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좀 차이가 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미묘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 신호를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두고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데 더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막 다그치고 뭐라 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완전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아,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이제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감정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잘 내가 캐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부분하고 이 아이가 밖에서 받은 어떤 억압된 부분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충분히 자기 적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채워지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제 복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니까, 하여튼 이제 기질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질인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매 순간 또 매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